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찾아뵙고 있는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장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허리 주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척추 주사 치료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경막 외 신경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척추 뼈가 있고 이 뼈 안에는 자, 이 노란 게 신경을 싸는 신경막, 경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뼈와 이 신경 사이에는 경막 외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 약물이 자, 이 척추뼈의 후궁이라는 이 두 부분 사이로 이 바늘이 쭉 들어가서 신경은 찌르지 않고 바로 신경 바깥쪽에서, 신경막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또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요통을 조절하는 방법이 경막의 신경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대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일반 요통 환자나 전반적으로 어떤 요추의 협착증 또는 디스크성 요통 또는 여러 가지 그 원인 불명의 요통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증상을 조절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주사 하나 정도, 하나의 주사로 충분히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다만 어르신들 중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그 피가 잘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혈전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가 갑자기 안에 고이게 되면 신경을 압박해서 마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꼭 정보를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러한 주사 치료를 하시기 전에는 한 5일 정도 그런 약제를 끊고 오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이랄지 아니면 실제로 한의원에서 침수를 맞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맞은 지가 한 일주일 이내라면은 혹시라도 있을 모를 감염증에 대해서 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꼭 허리 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공유된다면 사실 이러한 합병증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반적인 요통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인데요. 자, 허리에 병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여러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렇지만은 꼭 그 모든 신경에 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경막의 신경 주사를 통해서 그냥 약물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 것 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아픈 쪽에 약물을 집중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척추에는 가운데 크게 신경이 지나가는 걸 신경관이라 그러고요. 각각의 뼈 사이에 보면은 이런 조그만한 신경들이 나오는, 이걸 신경근이라 그러는데, 이런 신경근이 나오는 그 두 뼈의 사이 공간을 추간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투과 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늘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경근이 지나는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이 이쪽 부분으로 잘 지나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약물을 투여해서 조금 더 적은 약물을 가지고 좀 더 아픈 신경에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치료의 어떤 증상 완화의 목적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진단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신경이 있는 부분을 아주 근처로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사 치료를 하면 다리에 번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이 신경 근처에 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데, 간혹 이런 주사 치료 후에 다리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통증 조절을 위해서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운동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일시적으로 다리 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만약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다시 찾아서 다른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척추는 앞쪽에 이런 디스크에 의해서 위 아랫뼈가 만나게 되고요.
뒤쪽에는 이 각각의 뼈 사이에 두 개의 관절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뒤쪽에 있대서 후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후관절도 우리가 무릎 관절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하중을 계속 받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요통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디스크나 다른 병이 없다, 협착증이 없는 경우에도 요통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무리하게 사용한다거나 삐끗했다거나 하면 이런 후관절이 뭔가 삐걱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는 이 신경 말단 부위에 내측지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 주사로 약물을 투입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국소마취제를 투입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내측지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아주 큰 신경 주위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부위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되게 양측성 요통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더라도 여러 부위를 좀 차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좀 여러 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주사는 대개 요즘은 충분히 엑스레이 투과 장비와 조영제라는 걸 확인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통증 조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거부하실 필요 없이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러한 치료를 받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염증을 조절을 해줘야 통증이 좋아지게 돼서 대부분의 경우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는 내 몸의 어떤 면역력이랄지 내 몸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내부에서도 만들어지는 어떤 호르몬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염증 완화 목적으로 바깥에서 너무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다 보면은 내 몸에서는 이게 밖에서 계속 넣어주면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서 이런 스테로이드의 결핍증이랄지 이거와 관련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테로이드를 써서 허리 주사를 계속 맞는 것을 권장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충분히 해서 주사를 한다면은 1년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그 이상은 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맞게 되면 그러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이러한 약들이 무분별하게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정보들을 의료진들에게 얘기를 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용량 또 적절한 횟수의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게 다른 합병증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 또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러한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수술 없이 건강한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